이때 뭐가 있었죠? 레고랜드가 있었죠. 레고랜드 디폴트가 있었죠. 디폴트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뭐냐면 채무를 못 갚겠다고 선언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있었죠. 자, 이 사태가 어떻게 불거졌습니까? 이거는 레고랜드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디폴트. 채권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도를 담보로 해가지고 사채를 발행하는 거. 그러면 사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원금하고 이자가 있겠죠.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건데 이건 상환을 못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업들이 사채를 발행했다가 원금하고 이자를 못 갚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뭐 아주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이거를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사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되니까 아마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이게.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면 시장에서 돈을 못 갚는 애들이 레고랜드는 강원도였죠, 강원도. 강원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강원도는 그냥 국가잖아요. 지방정부.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받다가 못 갚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그럼 나머지 애들도 못 갚을 확률이 높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하겠다는 약속,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 번째, 돈을 안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원금하고 이자를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겠어요?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시장에 침체가 발생하겠죠. 돈을 못 빌리게 되는 거죠. 돈을 우리가 빌릴 때는 어떻게 돈을 빌립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배울 때는 A는 L 플러스 B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쪽은 자본의 조달 파트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기업들이 돈을 땡겨옵니다. 뭘로? 빌려서. 그 다음에 투자 받아서. 이거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자기 돈을 내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죠. 여기는 자기 돈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표로 그냥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크게 뭐예요? 빌린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거나 자기 돈을 내거나 그러면은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금 시장에서 바로 자기들의 신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를 채를 발행하는 거를 우리 직접 금융의 채권 발행이라고 하고 이거는 은행을 거쳐가지고 돈을 빌리는 행위를 우리는 간접 금융이라고. 한번 거쳐서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내가 돈을 바로 직접 빌리면은 이거는 직접 금융. 은행을 거치면은 간접 금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두 개는 뭐겠어요? 요것도 직접 금융이에요. 이거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직접 발행하고 IPO를 하거나 아니면 뭐 증자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위험이 뭐가 더 커요? 채권이 위험해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해요? 참고로 이 빌린다라는 거는 있겠죠. 이거는 원금 이자 상환 의무가 없겠죠. 자, 그럼 뭐가 리스크가 큽니까? 리스크가 뭐가 커요? 리스크는 이게 더 크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이런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면 투자부터 안 하지 않겠어요? 더 위험하니까. 만약에 주식을 발행하고 싶어도 아무도 안 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행을 못 하겠죠. 일단 이거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자기 돈을 넣으면 되겠죠. 자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그럼 나머지 이 두 개에서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그 국가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자기들의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조건이 더 좋아요. 더 싸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싸다는 말은 이자가 더 낮다는. 왜냐면 보세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건너면 수수료가 더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한 달이가 건너면 무조건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장사할 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직접 하면 싸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요. 더 싸요. 좋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안 하겠지만 요건 어때? 원금하고 이자를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더더군다나 안 밀려주기 시작. 그러면 돈이 어디서 이제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겠습니까?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은행으로 오는 거죠. 아무도 은행에 취업하고 관련해서 왜 이렇게 레고랜드 사태가 은행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가지고 말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런 파급 경로를 거쳐가지고 은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은행에 돈을 타입을 신청을 하겠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 어때요? 되게 골치가 아프지 않겠어요? 어쩌지? 빌려줘 말아. 문제는 또 이게 채권 시장이 침체되면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은행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 시장이 침체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은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안 하겠죠.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 조달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돈맥 경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 보통 보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돈 받아가지고 줄 거 주고 자기 이익 남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어디서 뭘 받거나 이렇게 줄 거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막 받고 주고 이렇게 다 꼬인 거예요. 서로 그냥 스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어디서 받아와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PT라든지 직무면접 질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게 돼요. 은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세요. 신용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좀 더 취약성이 높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디폴트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채무 불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것 때문에 신용이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은행들이 그렇게 이걸 많이 물어봤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고요. 이때 같이 발생했던 게 뭐냐면은 한국전력이십니다. 한국전력이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22년도에 대선이 있었고 22년 전까지 우리나라는 뭘 했습니까? 탈원전을 했었죠. 탈원전을 하면서 뭐 했어요? 이런 것들, 태양광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뭐 생겼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취했습니까? 공공물가를 동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공물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에너지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안 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맞죠? 산업계도 마찬가지고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상업용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게 되니까 못 올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한국전력이 적자가 가중됩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환율까지 뛰고요.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겠죠. 수십조를 기록했잖아요. 적자가. 그러면 한국전력은 어떻게 해요? 적자를 메꾸려면 그럼 한국전력 문 닫아요. 한국전력 문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전력이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채권 시장이 침체되면은 여러분도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게 만들려면 구미가 당기게끔 하는 조건을 줘야 되겠죠. 구미가 당기는 조건은 뭐예요? 리스크가 높아졌으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위험이 있는 곳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뭔가 보상을 줘야 되겠죠. 그럼 더 많은 보상을 요구를 하겠죠. 아니면 더 많은 보상을 준다고 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빌려주겠죠. 채권을 사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전력이 점점점 금리를 올리기 시작. 그럼 여러분 이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할까요? 태형건설 같은 회사의 채권을 살 거예요? 아니면 한국전력의 채권을 살 거예요? 물론 태형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면 금리가 더 높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난 금리도 좀 챙기고 싶은데 이자도 좀 챙기고 싶은데 그래도 얘가 망하면 안 되니까 좀 쪼려. 근데 한국전력은 안 망하는데 왜냐 한국전력이 망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하고 동일하니까 한국전력은 안 망하는데 금리까지 많이 주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투자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전력의 채권들을 주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관 투자자들이라면 연기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돈이 한국전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한국전력의 채권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전력 것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연기금이나 이런 데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돈이 화수분처럼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한국전력으로 빨려 들어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머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사기업들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의 협력 체계,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협력 체계고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하청 구조를 취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이 좀 힘들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기업, 하청기업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힘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걔들이 힘들어지면 걔들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들도 은행에서 돈을 갚기가 힘들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 딱 보면 직접적으로 한국전력하고 여기서 레고랜드 사태가 아씨 그래서 은행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상관관계를 크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보다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증권사, 은행 할 거 없이 이거를 다 물었어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거 이거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여기 분명히 질문 한 개 답변 잘못해서 인생 바뀐 사람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걸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끔 하지 말자는 하기에는 이게 신문하고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봤다라고 하는 거는 또는 그 깊이에 대한 그 깊이 있게 이해를 안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아예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여러분들이 주로 보세요. 기업금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업금융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아니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